연예부 기자로 10년을 버텼다. 수많은 열애설과 결별, 눈물의 기자회견과 화려한 컴백을 지켜봤지만 어떤 이야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시작돼 가장 큰 파문을 남긴다. 그리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은밀하게 번지고 있는 이 이야기 역시 그런 냄새를 풍긴다. 이름만으로도 파급력이 다른 두 인물, 김승수 그리고 박세리. 이 두 사람이 조용히 이사한 집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연예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이사 소식이었다. 워낙 유명인들의 이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용 면적 260평방미터, 그리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떠도는 말 관리비만 월 500만 원, 이 숫자 하나가 던진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과연 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 정도의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덮었다. 취재를 하다 보면 알게 된다.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숫자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260평방미터라는 면적은 단순한 넓이가 아니다. 프라이버시를 사고, 시선을 차단하고, 삶의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더구나 월 500만 원이라는 관리비는 사는 공간이 아니라 지켜지는 공간을 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경비 인력, 보안 시스템, 입주민 전용 서비스까지.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숫자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 김승수는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배우다. 화려한 스캔들보다 연기로 기억되는 이름. 박세리는 말이 필요 없는 전설, 한국 스포츠사의 아이콘이다. 서로 다른 궤도를 달려온 두 사람이 같은 시기, 같은 키워드, 같은 공간의 소문으로 무기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우연일까? 연예계에서 우연은 가장 비싼 단어다. 특히 대중을 자극한 건 김승수의 한마디였다. 가까운 지인에게 흘러나왔다고 전해지는 말, 이 행복, 숨길 수 없었다. 이 문장은 폭탄이었다. 행복. 무엇이, 누구와, 얼마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이 한 문장은 수십 가지 해석을 낳았다. 작품에 대한 만족감일 수도 있고,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찾은 삶의 안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이다. 박세리 역시 최근 몇 년간 방송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강인한 승부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인간 박세리의 외로움,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음 챕터에 대한 암시. 그녀가 선택한 거주지가 극도로 사적인 구조를 갖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선을 그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없다. 하지만 연예 뉴스는 언제나 확인된 사실과 대중의 상상 사이에서 숨을 쉰다. 해당 주거 공간을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살이 붙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외부인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 구조, 층별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설계, 그리고 입주민 간에도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불문율. 묻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은 누군가에게는 사치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다. 특히 카메라와 시선에 평생을 노출해온 인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말은 많다.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고개를 젓는다. 아는 바 없다. 그러나 부정은 때로 가장 큰 힌트다. 확답이 없을수록 상상은 커진다.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그 집의 내부 구조를 추정한 글, 관리비 내역을 분석한 게시물, 심지어 두 사람의 과거 인터뷰 문장을 하나하나 끌어와 의미를 부여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이쯤 되면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기자로서 나는 알고 있다. 진실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그러나 또 하나 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야기는 스스로 걷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김승수의 숨길 수 없었다는 고백은 의도했든 아니든 이미 세상에 던져졌다.
그리고 박세리의 조용한 행보 역시 수많은 해석의 재료가 되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이 집은 질문이다. 두 사람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며 우리가 연예인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가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10년 동안 수많은 특종을 써왔지만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행복의 형태에 집착한다. 특히 성공한 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는지 알고 싶어 한다. 김승수와 박세리.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필요 없는 두 사람이 선택한 조용한 이사. 그리고 그 뒤를 따라붙은 260평방미터, 월 500만 원. 그리고 숨길 수 없었다는 말, 이 조합은 당분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든, 시간이 모든 것을 잠재우든, 이 집은 이미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어쩌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야 우리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별일 아닌 일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이야기는 연예계 한복판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조용한 폭풍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한다. 과연 이 행복은 정말로 숨길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집요하게 들춰낸 것일까? 질문을 품은 채 이야기는 또 다른 층위로 흘러간다. 연예계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지의 연장이며 선택의 결과이자 때로는 선언문이다. 누구와 어디에 사는가, 혹은 혼자인지 아닌지는 대중이 그 인물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일까? 김승수와 박세리의 이름이 같은 문단, 같은 기사, 같은 추측 속에 놓이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서사가 되었고, 수많은 욕망과 호기심이 투영된 스크린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문이 어떤 결정적인 사진이나 목격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파파라치의 셔터 소리도 없었고, 손을 잡고 걷는 장면도 없었다. 단지 같은 시기, 비슷한 조건,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몇 개의 단서가 전부였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용함은 때로 가장 큰 소음이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침묵할 때 사람들은 그 침묵의 이유를 상상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상상은 사실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져나간다. 이 집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차단이다. 외부와의 차단, 시선의 차단, 소문이 차단. 고급 주거지의 설계 철학은 언제나 비슷하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그리고 기억되지 않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승수와 박세리라는 이름이 얹히는 순간 그 철학은 무너진다. 그들이 사는 곳은 자동으로 보고 싶은 곳이 되고 알고 싶은 곳이 된다. 아무리 높은 담과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호기심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다. 김승수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결혼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면 웃으며 넘기거나 때가 되면 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다. 그 여지는 늘 기자들의 노트 한 귀퉁이에 적혔다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잊히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 행복, 숨길 수 없었다. 이 문장은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여지를 폭발시켰다.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일상 속에 스며든 감정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붙잡고 질문을 확장했다. 그 행복은 집과 관련 있는가? 사람과 관련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삶의 국면에 대한 고백인가? 박세리의 경우는 또 다른 결을 가진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성공과 실패, 영광과 상처를 공개적으로 겪어온 인물이다. 골프장 위에서는 강철 같았지만 방송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일상은 의외로 소박하고 외로워 보였다. 혼자 먹는 식사, 텅 빈 집,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말들. 그런 그녀가 선택한 거주 공간이 극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구조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물러나고 싶은 것일까? 혹은 누구와 함께 조용히 다음 장을 쓰고 싶은 것일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이다. 기자로서 나는 이 문장을 수없이 되뇌인다. 확인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안다. 독자들은 그 문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맥락을 원하고, 이야기를 원하며, 감정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분석하고,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공간의 성격을 해석한다. 260평방미터라는 면적은 넉넉함을 넘어선다. 그것은 둘이 함께 살아도 각자의 영역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크기다. 월 500만 원의 관리비는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다. 평범함을 포기하고 평온을 사겠다는 선택.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늘 비슷한 톤을 가진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아직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인지, 혹은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라는 뜻인지. 그 모호함 속에서 소문은 자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문은 사실처럼 소비된다. 그것이 연예 뉴스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이 집을 둘러싼 상상은 점점 더 디테일해진다. 거실의 창은 어느 방향일까? 두 사람의 생활 동선은 어떻게 겹칠까? 각자의 작업 공간은 분리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그 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혹은 어떻게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을지를 그려본다. 그 상상 속에서 집은 무대가 되고 두 사람은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쉽게 잊는 사실 하나가 있다. 그들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점이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설명되어